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예상했던 것처럼 이 징계 처분을 수용할 생각이 없다.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약속됐던 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출연한 것 같고요.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기는 꺼져 있던데 말이죠. 어떤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절차 시작되기도 전에 6개월의 중징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의 제기할 수밖에 없다. 징계 처분권은 당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납득할 만한 징계 상황이 아닌 경우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다. 당연히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이 논거는 징계 의결권은 윤리위원회에 있지만 그 의결에 따라서 징계를 처분할 권한은 당대표에게 있다. 그런데 내가 당대표다. 당대표인 내가 그 징계 처분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 처분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 측이 요구하는 얘기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당원 당규 규정이나 윤리위원회 규정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준석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징계 처분권은 당대표에게 있다는 겁니다. 당대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0조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 규정은 또 마찬가지로 그 징계 처분권이 당대표에게 있다는 거 그 규정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징계 처분권은 윤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표에게 있다. 위원회 징계 절차가 23조 1항에 있고요. 2항을 보면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 이게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여러분 아까 보셨죠? 사실 이 시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이준석 대표의 대표로서의 권한은 정지가 됐다. 그리고 당원에 따라서 원내대표 그리고 선출직 최고위원 그 순서에 따라서 최고위원이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하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미 당대표 권한 대행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득표 순으로 그걸 대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장혜찬 단장님 바로 여기에서 지금 충돌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장 아침 회의부터 내가 이제 당대표 직무 대행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나는 윤리위원회 결정 수용할 수 없고 당대표 물러날 생각 없고 징계 의결은 윤리위원회가 했지만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을 당대표인 내가 해야 하는데 나는 나한테 그 징계 처분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일단 이 대립 이전에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것은 당대표 직무대행입니다. 권한 대행이 아닌 거죠. 직무대행. 네, 권한 대행은 당대표가 아예 거리 상태일 때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당대표 자격은 유지되지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무만 대행하는 건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게요.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당대표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지만 있습니다. 새 당대표나 새 비대위원장을 뽑을 수가 없어요. 이준석 대표가 먼저 사퇴하지 않는 한. 권한대행 체제라면 언제든지 조기 전대를 열거나 비대위원장을 추대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직무대행 체제라서 그게 일단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윤리위 징계에 대한 처분 권한이 당대표에게 있느냐 아니면 이미 윤리위원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고 윤리위원장이 선포하는 즉시 징계 효력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유권 해석이 갈리고 있는데 당에서 이런 유권 해석이 갈릴 때는 기조국에서 1차로 이 당원 당규를 분석해서 의견을 냅니다.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기조국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당 내부의 당원 당규 유권 해석상으로는 이양희 위원장이 발표한 순간 징계가 발동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려면 당 내에서 이걸 별도로 판가름해주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에 가야 되는데요. 국민의힘의 이른바 당원 재판소가 없군요. 이게 뭐 당무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서 이게 심도 있게 판가름 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 당원 당규에 대한 해석이 다르거나 이 당대표 직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다를 때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 윤리위원회의 징계 자체가 무효라는 본안 소송이 하나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기 전까지 징계 처분을 무효화해달라는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이 하나 들어갈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 네, 매우 높죠. 예. 그리고 아마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많이 안 쓰고 예. 있는데 이 징계 처분 권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당대표에게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권한을 아직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윤리위원장에게 나는 위임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니면 윤리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 세 가지 소송이 들어가는데 만약 제가 말한 세 번째 소송에서 이준석 대표 측 해석이 승리하게 되면 나머지 두 가지는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죠. 징계가 처분이 안 된 거니까요. 근데 그게 본안 소송 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가처분이 일단 다 들어가서 그렇죠. 또 거기에 대한 예. 가처분이 들어가야 돼서 예. 어쨌거나 이 부분은 당내에서 다투기는 조금 어렵고 법원의 손으로 이 문제가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듣다 보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거기에 불복해서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냈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또 검찰총장에 복귀했던 기억도 나고요. 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요. 어제 윤리위원회에 직접 출석을 해서 소명을 했죠. 이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가 두 개로 나눠봤는데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를 거의 다 저희가 크게 자르지 않고 다 보여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 어떤 이야기 했는지 상당히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말이죠. 한번 볼까요? 지금 윤리위에 출석을 기다리는 사이에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어렵겠지만은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고 정말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뭘 해온 건가에 대해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목이 상해가지고 정말 스테로이드 먹어가면서 몸이 부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놀림까지 받아가면서 선거 뛰었던 그 시기간 동안에도 정말 누군가는 선거 이기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소명의 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허탈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도 더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일해왔는지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도 또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진짜 달려왔던 기간 동안에 그 달리는 저를 보면서 뒤에서는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었었고 또 뭘 하고자 기다려왔던 건지 왜 3월 9일 날 대선 승리를 하고도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를 받지 못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했으며 다시 한번 또 갈아 넣어서 6월 1일에 승리하고 난 뒤에도 왜 바로 공격당하고 면전에서 무시당하고 뒤에서는 한없이 까내리며 그 다음 날엔 웃으면서 악수하려고 달려드는 사람과 마주치면서 오늘 아침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아침에 일어났는지 정말 지난 1년 동안의 그 서름이라는 것이 아까 그 보도를 보고 진짜 북받쳐 올랐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서 준비한 소명을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걸 할 마음이나 들지 그리고 혹시나 가가지고 제가 감정이 북받쳐 오르지 않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가장 가까이에서 제가 어떻게 1년을 살아왔는지 잘 아시는 언론인들이시니까 저는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울음을 참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한 저 보도를 보고 북받쳐 올랐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이번 관련해서 뭔가 윗선이 있다. 이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의혹, 성상납 의혹 이런 것들이 어떤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누군가 윗선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녹취 파일이 나왔다는 그 JTBC 보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마 그 기사 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뭐 그 기사에 대해서 후속 보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일단 그 보도를 보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녹취 파일 자체가 장모 이사라는 사람이 주위에 막 말하고 다닌 걸 누군가 녹음을 한 건데 네. 장모 이사도 그렇고 지금 이 수감된 상태에서 진술하고 있는 김모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도 그렇고 저는 그 두 분의 진술 자체에 대해서 신빙성이 별로 없다고 내내 주장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JTBC 보도 같은 경우도 그것만 가지고 뭐 실제로 윗선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기는 좀 섣부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추가적인 조사 등을 보고 판단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마 라디오 인터뷰 하나 하고 나서 별다른 공개 일정이 없는 상황인데 SNS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글을 올린 게 어떤 내용의 글이냐. 당원 모집한다. 당원 모집 여러분 3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당원 모집, 국민의힘의 당원 모집과 관련한 내용을 링크를 합니다. 3분이면 됩니다. 자, 징계를 받아서 당원권 정지 6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가 돼서 대표직도 6개월 동안 행사할 수가 없게 됐는데 당원을 모집하자. 저런 내용을 올렸다. 장해찬 단장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의 속마음은 저게 뭘까요? 일단 나를 지켜달라는 뜻일까요? 일단 이런 의도가 하나 있는 것 예. 같아요. 그 이준석 대표도 팬덤을 가지고 있는 대중정치인 예. 중 한 사람인데 탈당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이 사태 때문에 뭐 분노하거나 실망한 본인의 팬덤이 20대, 30대 네. 대거 가입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탈당하지 말아달라. 네, 그게 이 예.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이 적극적으로 당에 가입해서 예. 이준석이라는 개인을 지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어떤 개혁 노선, 혁신 노선에 대해서 힘을 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어쨌든 직무 정지가 현재로서는 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당 대표가 당원 가입하라는 거 이걸 가지고 뭐 또 너무 안 좋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던데 어쨌건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인용 결과가 뭐 가처분을 할지 말지 가처분 인용이 될지 말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가처분이 기각되고 징계를 그대로 받는다고 해서 영영 정치를 안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정치 일선에 계속 있을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 당원 배가 운동을 하고 본인의 지지층을 만들겠다는 거니까요. 뭐 이거에 대한 과대한 확대 해석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준석 대표라고 하는 정치인이 자기의 속마음과 생각을 거침없이 세상에 얘기하는 편인데 징계를 받은 날 오전에 아마 피곤할 텐데 굳이 이 당원 모집과 관련한 것들을 자신의 SNS에 올린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다. 제가 유추하자면 네. 그 유추를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유추하자면 사퇴 안 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가처분 결과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법조인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이기 때문에 가처분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법조인도 있고 예. 정당 내부의 일에는 법원이 잘 안 끼어들기 때문에 예. 가처분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는 법조인이 한 반반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대표로서 복귀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직무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 가처분이 기각되면 6개월 동안은 당대표 직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 내에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굉장히 크게 분출될 겁니다. 당대표가 사퇴를 해야만 비대위도 꾸릴 수 있고 조기전대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로만 있으면 원내대표가 직무대행만 할 수 있지 비대위나 새 전대를 추진할 수가 없어요. 당원 당규상.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여도 본인은 6개월을 버티고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면 6개월 뒤에 당대표로 복귀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그런 걸 아마 지지층들에게 시사하면서 그 6개월 동안 뭐 나를 계속 지켜달라는 그런 의미의 글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예.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이 징계, 원래 지난번에 징계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어야 했는데 윤리위원회가 그걸 2주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날 이준석 대표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었는데 이 징계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올 여름부터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당원 모집과 관련한 이야기였는데요. 그때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 지칠 대로 지켰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냥 자기 정치 하겠다. 예. 그럼 제 자기 정치가 뭘까요? 저 아마 이제 여름 지나면서 저 당원목으로 다닐 겁니다. 우리가 지금 80만 당원 정도가 됐거든요. 제가 이제 당대표 취임할 때 한 22만, 23만 당원 정도 됐는데 80만 당원인데 민주당이 100만 당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제가 아무래도 한 100만 당원까지 가야지 당원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고 젊은 세대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울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당원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공적인 영역에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또 자기 정치했다 할 겁니다. 예. 스키피오가 실각한 뒤에도 스키피오의 후손이 소스키피오라고 하는 사람이 또 3차 전쟁을 이제 이끌게 되는데 다시 전쟁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은 전쟁에 싸웠던 사람에게 그렇게 뒤통수 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정치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2년마다 보통 선거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걸 기획하시는 분들은 뭘 좀 진짜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약간 궁금하죠, 그거는. 자, 이준석 대표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할 당시에 했던 이야기, 그리고 징계가 나온 오늘 바로 당원 모집과 관련한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당원 모집 적극적으로 하고 다니겠다. 2030 당원 모집, 당원권 정지가 된 상태에서 당원 모집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당원권 만약에 이게 정치가 징계가 가면, 나오지. 예. 네, 당원 모집에 아니어도 뭐 예. 할 수 있어요. 당원이 아니어도 당원으로 가입하라고 할 수 있다. 네, 뭐 그거에 대한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해당 행위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쨌든 당을 더 좋게 해준 일인 거니까요. 2030 세대가 대거 가입한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의 우군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예. 거겠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권지웅 전 비대위원에게 질문 드리기 전에 뭐 국민의힘 홈페이지 또 지금 SNS나 그리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유튜브에도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고 계시는데 말이죠.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빨리 사퇴하고 자숙하는 것이 정답이다. 징계에 동의하시는 분들 얘기네요. 당윤리위원회 부정하고 내로남불하는 이준석 행태에 씁쓸한 마음이다. 자, 이준석 징계 부당하다.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징계해도 늦지 않다. 이 장해찬 단장이 적을 쓰셨습니까? 똑같은 얘기네요. 예. 당대표를 토사구팽하는 정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 탈당한다. 예. 자, 저희가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국민의힘 또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이 명백하게 갈리고 있을 것 같고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 저희가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어쨌건 이준석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은 맞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기되고 있는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을 하기가 어렵다면, 그것이 설사 억울하다 하더라도 저는 불복하는 이미지가 장차 이준석 대표에게도 좋을까 싶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윤리심판에 대해서 당원으로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신청이라든지 예.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당대표 권한으로서 이 윤리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무력화하거나 번복시킨다고 하면 저는 또 다른 불공정 논란을 가져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의 생각이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같은 네. 동료 또래 정치인들이 좀 얘기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반박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반박하냐라고 이준석 대표는 말하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거나 뭐 이런 등등등의 반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라도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이 사실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 더 빨리 되어야 됐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비슷하다고 한 이야기가 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 자리에 출연했는데 네.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질문을 제가 해봤어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어제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라고 저희가 또 준비해봤습니다. 참 청년 정치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이제 한 당의 대표가 그렇게 성상납 의혹으로 징계를 받는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또 청년 정치를 이제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는
물론 그의 모든 뜻을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존중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의혹을 받는 것에 있어서만으로도 굉장히 청년 정치에 오점을 남긴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자, 오점을 남긴 게 아닌가. 청년 정치.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보면서 젊은 정치인들, 청년 정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 소명하러 가기 전에 했던 이야기, 울컥하면서 했던 이야기 여러분 다 보셨는데 말이죠. 지난 1년 동안 정말로 이준석 대표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죠. 30대 젊은 정치인, 국회의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젊은 정치인이 제1야당의 당대표가 돼서 대선을 맨 앞에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박빙이긴 합니다만 승리를 했지요. 그다음에 지방선거도 역시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맨 앞에서 이끌었습니다. 지방선거도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요. 이렇게 대선과 지방선거라고 하는 큰 선거에서 승리한 당 대표가 자신의 개인적인 비의혹이 세상에 알려지고 자신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의혹에 대한 대표의 소명이 믿을 수 없다는 윤리위원회 판단에 따라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아직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 자체가 지금까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이준석 대표가 징계 효력이 시작됐고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내가 직무대행이다라고 오늘 아침에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는 아직 거기에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내서 법적으로 따져볼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지난 1년 동안에 이준석 대표 사실 놀이공원 가면 있는 롤러코스터가 이준석 대표의 지난 1년을 상징하는 하나의 단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지난 1년 동안의 그 소름이라는 것이 진짜 북받쳐 올랐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당 내용의 중심에 서 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감성 스티커를 박 대표님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다 같이 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준석 당대표 취임 1주. 근데 이제 자기 정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제 의견을 더 많이 투영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당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정치생명 벼랑 끝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중앙정치에는 웬만해서는 개입하고 싶지 않다,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모양인데요. 이런저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당내에서 중진이라고 하는 그 어떤 정치인도 이 상황을 중재하려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참으로 한심하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자기 자신의 징계에 대한 문제, 자기 자신이 거기에 반발하고 나서고 이게 처분권이 나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준석 대표 이 기회에 차라리 푹 쉬면서 공부해라. 그리고 6개월 뒤에 당당하게 돌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대표에게도 조언을, 그리고 당내에서 이런 상황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당내 중진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말이죠. 이준석 대표의 징계, 이제 이쯤에서 한번 저희들의 토론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장해찬 전 단장 그리고 권지웅 전 비대위원 어떻습니까? 젊은 정치인 이준석, 1년 전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을 때부터 한번 돌이켜보면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가장 하고 싶은 건지 젊은 정치인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저는 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훨씬 더 건강한 토론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이준석식 정치의 장점도 있지만 한계도 있고, 또 다음 세대들이 이준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또 제2, 제3의 이준석에 나올 수 있는 토대를 각 정당에서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대선과 지선이라는 큰 선거를 겪고 또 윤리 국면에서 징계에 처하게 되면서 이준석이라는 젊은 당대표가 탄생함으로써 우리 사회나 정치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아젠다나 이슈들이 묻혀버리고, 그래서 너 이준석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준석 징계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아주 단순한 질문만 정치권에 남게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누차 강조하지만 이준석에 동의하지 않고 이준석을 비판하면서도 이준석 징계에는 반대할 수 있는 게 정치권에서 허용되는 다양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징계 국면이 어떻게 수습될지, 이제 막 시작된 혼란이 어떻게 정리되어서 여당이 정부에게 좀 도움되는 여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언젠가 이 혼란과 이 지금의 어떤 불안한 상황들이 정리가 된다면 이준석 개인에 대한 호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남긴 정치적 성과에 대해서 자유롭게 칭찬할 건 칭찬하고 비판할 건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무대나 그러한 어떤 공론의 장등이 한 번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결론 내리는 차원에서 어떤 얘기하고 싶으세요? 어떤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준석 대표는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정치는 아니지만 국민의힘에게 100점짜리 대표였던 것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점에. 도전적인 정치인이죠. 네, 영선이면서도 당대표가 되었고 30대이면서도 당대표가 되었고, 저는 새로운 정치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어떤 판단을 결론적으로 내리지 못하는 것은 지금 혐의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 충격적인 일이긴 합니다. 정치적 지위를 활용해서 접대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어서 성상납까지 받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치권에 엄청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이 정치에서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어떤 교훈을 주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를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젊은 정치인들 관련해서 젊은 정치인들이 패기 넘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마치 세상 일을, 정치를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참 보기 싫다. 좀 겸손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젊은 정치인 저렇게 징계하고 대표직에서 어쨌든 쫓겨내는 것 아닙니까? 쫓아내는 것 아닙니까? 쫓겨나는 모양새를 보이게 된 것은 그러한 어떤 젊은 정치인들의 그런 언행을 좀 포용할 수 없는, 좀 포용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기성 정치권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도 같아요. 저는 근데 이 문제를 그 이준석식 정치를 몰아내는 걸로 결론 내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어떤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비위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를 한 것이다. 이것이 이준석식 정치를 몰아낸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 또 한마디 더 하셨으니까 장해찬 전 단장은요? 일단은 젊은 정치인들이 하나의 패턴으로 고착화되면 안 되겠죠. 이준석 같은 정치인도 있고 권지웅 의원 같은 정치인도 있고 박지원 같은 정치인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무대에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출마를 가로막은 민주당 비대위 비판할 때도 말했습니다만 젊은 정치인들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성적표를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준석 대표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을 겁니다. 만약 국정을 운영할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서 그에 합당한 능력과 자격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당원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떨어뜨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토 여론 높아서 그 자리를 못 지키게 하는 게 맞아요. 이런 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별도의 기구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잘했건 못했건 저도 많이 비판했습니다만 전당대회에 나가서
3등을 하건 4등을 하건 1등을 하건 평가를 받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충고와 조언들이 참 감사하지만 일단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게 놔두고 성적표 받을 자유 정도는 허락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여야 막론하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이런 주말과 휴일을 거치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계속해서 불복할지 그런 측면에서는 장해찬 전 단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스러운 상황이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혼란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